네, 접니다. 오늘은 이전에 다뤘던 N번방 사건과 정의연 사건의 근황을 다뤄볼게요. 먼저 N번방 사건입니다.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에 이어서 N번방의 각각 문용욱도 잡혔죠. 특히 각각은 원조 N번방의 창시자답게 박사방의 멤버들의 뒤지지 않는 악랄함과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과거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한 것도 각각이고,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협박까지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나 박사와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85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수익금을 번 박사방과 달리 각각에게는 성착취는 그저 단순한 오락거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현재 경찰이 밝혀낸 범죄 수익은 9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N번방을 개설한 초반에 입장료로 1인당 만원씩 받아서 직접 사용하면 검거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관심 없고 그저 재미로 채팅앱을 통해서 신혼미상의 남자들을 무작위로 구해서 협박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라고, 촬영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잡힌 과정을 보면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운이 상당히 따라준 것 같아요. 박사방의 레빗과 마찬가지로 각각 역시 과시욕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하거나 사람을 보내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가끔은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하고 협박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이런 생중계 영상에서 각각의 스마트폰 화면이 노출된 거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모바일 앱이 알람으로 떴는데 이 모바일 앱이 여성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레즈비언들이 주로 쓰는 어플이에요. 각각은 이 어플을 통해 자신이 여자인 척, 레즈인 척을 하며 피해자들을 물색한 거죠. 레즈들이 자주 쓰는 어플이니까 당연히 사용자 중에 남자는 적을 거고, 이를 통해서 수사망을 좁혀서 결국 잡아낸 거죠. 잠시 각각의 검거 과정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은 조금도 뚫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텔레그램은 국가의 검열을 대비하는 게 설립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협조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간 행적을 보면은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의 요청도 그냥 다 무시를 해요. 이 와중에 N번방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당연히 페미들이죠. 남성들에게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나 또한 가해자다. 애초에 세상을 남자, 여자로 나눠보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죠. 버닝썬 사건도 승리, 정진용 같은 놈들이 저질렀는데 욕먹는 건 집에 처박혀 있던 남자들이고, N번방 사건도 박사, 각각 같은 놈들이 저질렀는데 욕먹는 건 PC방에서 롤하던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골 때리는 건 여기에 호응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이고 미개하며 죽어야 한다. 뭐 이런 페미들의 극단적인 의견에 동조하는 남자들, 이른바 정육점을 섬기는 돼지들이죠. 보통 그렇게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남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페미들의 주장대로 본인들이 여성을 성적으로만 보거나 무시하거나 낮춰보면서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의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남성 페미니스트 그룹 남한패, 일명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남한패에서도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 나는 성구매한 적이 있고 불법 촬영물을 즐겨봤고 성폭력을 방조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고 유흥가 거리를 정화하겠다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정작 까보고 나니까 지들이 성매매하면서 증거를 잡고 그걸로 업주들을 협박하면서 돈 뜯는 단체였죠. 조직 대표는 마약 먹여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고요. SNS에 페미니즘 도서를 올리고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동안 반쪽짜리 남자 중심의 인간주의였다고 여성주의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불륜으로 미투 터졌죠. 모든 여성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본인의 꿈을 포기했죠. 각각이 신상 공개된 날에도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1인 시위하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취재진이 피해자 가족이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각각과 켈리를 추적하던 사람이라고, 3월부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동안 무시를 당했다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분개합니다. 굉장히 신념있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죠? 근데 까보니까 N번방,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닉네임 트럼피라는 운영자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N번방 계승자인 켈리한테 계좌번호를 넘겼다가 그것 때문에 잡히고 켈리의 형량이 적게 나오니까 복수하려고 시위한 거더라고요. 다들 무슨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N번방 방지법을 볼게요. 2달 전에 시행되기도 전에 제가 다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현재 방지법이 시행됐으니까 만약
제2, 제3의 박사방 혹은 N번방이 등장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방지법이라고 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새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텔레그램 여전히 유효하죠? 일탈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에게 일을 떠넘겨 받으면서 권한을 가진 공익들도 여전히 많죠. N번방, 박사방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성적 일탈을 벌이는 일탈계, 그리고 그런 일탈계를 표적으로 움직인 N번방, 박사방 멤버들을 도와서 공무원 권한을 가지고 신상조회, 추적을 해주던 공익들의 합작 아니에요? 지금보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성교육, 성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탈계를 최대한 없애고 공익들이 공무원들의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일을 떠넘기는 관행도 없애야죠. 범죄자 마인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범죄자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최대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N번방 방지법이라고 처벌 기준은 늘리고 처벌 수위는 강화하면 뭐예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처벌 기준 확대, 처벌 수위 강화로 범죄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N번방 사건의 여파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뀐 일명 아청법이 강화됐죠. 6월 14일 일본 음란 만화책, 대충 히토미에 나오는 망가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업로드한 회사원이 처벌받았어요. 만화 캐릭터로 올린 건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해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참고로 제4호는 위에 4가지예요. 그러니까 망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성착취물이라는 거죠. 뭐 롤이든 쇼타든 이딴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성범죄자라고 체포했는데 동정, 연쇄 강간범이야. 뉴스 보도에서 심각한 범죄자라고 보도하는데 아다 성폭행범이야. 피해자를 보니까 2D 만화 캐릭터, 소설 주인공이야. 씨발. 뉴스에서 막 이렇게 보도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성인 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성 캐릭터들을 노렸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컴퓨터를 켜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유행위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면은 시위대한테 멱살 잡히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사쿠라짱을 더럽힐 수 있어, 더러운 성범죄자. 야래 사쿠라짱은 우리 모두의 여신이었다고, 강간범 새끼야. 존나 골 때리네 씨발. 이게 문제가 보통 만화 캐릭터들의 나이는 작가가 설정하잖아요. 근데 뭐 장르가 판타지, 무협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자 캐릭터인데 사실 정체가 엘프야, 뭐 드래곤이야, 요정이야.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 보이는데 막 나이가 사실 엄청 많아. 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경찰, 검찰, 판사가 판단합니다. 아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어딨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조선시대의 고을 원님이나 사또들이 그랬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잊지 않고 되살리는 나라. 막 멋있고 자긍심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의연 사건의 근황을 볼게요. 지난 6일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집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의연에서는 소장이 최근 정의연을 둘러싼 상황이 힘들어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검찰에서는 고인을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의 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의연에서는 검찰과 언론이 자살로 몰아간 거라면서 수요 시위에서 비판합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진술이 나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이신 기로녹 할머니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죽은 소장이 근무했었던 마포 쉼터에 머무르셨는데 할머니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정부 지원금으로 월 35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는데 매달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해요. 할머니 며느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니까 당시 소장은 해명 대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며느리는 6월 3일 또다시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사흘 뒤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거죠.
이게 신미자 할머니의 표현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일지, 아니면은 정말 이 모든 게 그저 단순한 오해였는데 꼬이고 엉켜서 이렇게 된 건지 아직도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연을 공개 지지하는 330개 단체의 지지 성명도 거짓이었고, 장학금은 시민단체 자녀들끼리 나눠갔고, 회식으로 하루 만에 3,300만 원을 쓰지 않나. 손유상을 100개 넘게 세웠으면서 하나 만들 때마다 1,300만 원씩 남겨 먹었다고 하고, 이 무수한 의혹을 즐기는 게 아니라면은 그만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좀 투명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여가부에서는 정의연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는 거고, 왜 정의연에서는 책임 못 질 말가글은 그만 쏟아내라면서 정작 끝까지 공개는 안 하는 건지 제 기준에선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D 만화 캐릭터에게 인권 부여하면서 성범죄, 성착취로부터 지켜주고, 무수한 의혹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시민단체. 여기까지가 엠번방 사건, 정의연 사건의 근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